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의 설계, 40만 구독 KBS 유튜브 머니올라가 제안하는 부의 설계, 장한식, 정인성, 송승아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왜 부의 설계인가?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갖춰야 할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좁은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제구력과 적절한 구속을 지녀야 상대 타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던질투의 재물자. 돈을 던지는 투자자도 강타자를 만난 투수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던져야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돈을 던져야 하는데 목표와 방향은 맞는지, 어떻게 던져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길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이 책은 돈을 어디로, 어떻게 던져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경제학 개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용어 설명이나 차트 읽기, 기술적 분석의 요령,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읽기, ETF 투자법 등등 특정 분야나 특이한 기법을 다루는 기왕의 투자 관련서와 달리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작동 원리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영역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야구에 비유하면 경기 규칙 설명이나 투구 궤적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대신 경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게임을 운영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투수, 투자자의 개인기를 강화하는 문제보다 상대, 시장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이 책이 지닌 뚜렷한 특징이자 차별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시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투자의 경험이 길지 않는 개인들을 위한 최적의 자산시장 입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의 설계는 집짓기와 유사합니다. 기초석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3종으로 기초를 다진 후에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 튼튼한 부의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의 집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좌우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집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처럼 부의 집도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부채 등 다양한 외부 변수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부의 집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환경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비롯한 외부 변수 역시 부의 설계도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과 금리의 특징을 기술한 다음 연금과 부동산, 이어 주식 실전 투자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우선 1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손오공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듯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흐름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주요 경제 위기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한 연방준비제도,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된 미중 패권 전쟁, 장기간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강력한 통제로 방향을 튼 중국의 정책,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일본, 신흥국의 불을 빼앗는 양털깎기의 공포 등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와 핵심 주체들의 행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장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끄는 금리의 종류와 역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힘과 역할,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인플레이션의 부활,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부채의 실상 등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인 부의 설계로 들어갑니다. 노후의 월 500만 원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기업 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좋은지 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연금과 관련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법과 노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은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유독 좋아하는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합니다. 무주택자들이 효과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과 집값 하락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정리하였습니다. 5에서 8장은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과 기업을 알고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략을 공부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5장은 실전 투자의 대상인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국내와 세계의 모든 기업을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모든 업종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다가올 3년의 투자 유망 8대 종목으로 한정하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대형 성장주의 가치사슬을 집중 탐색하는 한편 메타버스와 온라인 유통, 엔터주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들의 특징도 심층 분석합니다. 유망 종목 소개는 독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장에서는 국내 증시의 본질적인 속성을 분석, 적시함으로써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국내 증시의 특징과 한계, 투자 시의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5장이 산업과 기업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6장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영향력이 강한 점, 높은 기업 부채율과 재무제표 점검의 필요성 등을 소상히 공부하면 실패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7장은 개별 종목 투자와 차이가 있는 지수 투자인 ETF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ETF의 차이점과 함께 무섭게 성장해 가고 있는 미국 ETF의 세계도 살짝 들여다봅니다. 8장은 주식세계 고수들이 강조하는 투자의 본질과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머니올라에 출연했거나 경제서적을 통해 인사이트를 제시한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과 철학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주식 천재들의 투자법도 중요하지만 국내 증시의 밝은 전문가들의 조언이야말로 부의 설계에 깊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필로그에서는 머니올라 유튜브 채널의 성장기를 담았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 에필로그를 보너스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머니올라 팀은 왜 이 책을 쓰기로 했을까요? 2020년 중반부터 시작한 경제 유튜브 채널 머니올라의 성과를 오롯이 활자로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머니올라는 2021년 12월 기준 4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는 유력한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머니올라 채널을 열면 무한한 콘텐츠와 수많은 투자 고수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콘텐츠를 열어보는 시청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한 정보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구독 형태를 볼 때 이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묻어두고 흘려버리기에 아까운 정보들을 충실히 포집해서 또 다른 수용자, 즉 이 책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이크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이책에 담긴 머니올라라고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이 녹아내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금과 은, 원자재,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주식과 부동산 투자 요령을 담은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돕는 입문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투자할 대상을 둘러싼 환경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투자 기법이나 기발한 돈벌이 공식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산시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큰 그림에 주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일확천금식 투자란 없으며 지혜로운 투자자가 건강한 경제를 만든다 라는 철학입니다. 동학개미 운동을 비롯한 건강한 주주운동과 연금, 보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잡아가고 나라의 부강을 이끌 것으로 확신합니다. 8장. 거인들 어깨에 올라타야 넓은 세상이 보인다. 6개월 앞을 내다보고 낚시하듯 투자하라. 염승환. 반박자 먼저 투자하고 기다린다면 수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 빠른 투자 결정, 인내심, 이 세 박자를 잘 갖춘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라고 염승환 이사는 강조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는 엄청난 기업 공부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2,400여 개 종목 대부분의 특징과 장단점을 숙지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거의 모두 읽어보면서 투자의 눈을 높였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습득한 기업 관련 정보들을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염불리라는 애칭은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염승환 이사는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과 해당 기업이 포함된 산업에 대한 정보 습득을 강조합니다. 떠오르는 성장주인가, 경기 민감주인가, 고배당주인가, 이것을 파악한 다음 해당 기업의 주식이 오르고 내릴 재료를 숙지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수많은 기업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자신이 잘 아는 분야나 좋아하는 업종의 기업 몇 개를 정해 집중적인 공부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제나 주식 관련 유튜브의 시청도 강조합니다. 관심을 가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주가 흐름의 특징을 간파할 수 있고 사전에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조언합니다. 6개월 앞을 내다보고 낚시하라는 것이 염승환식 투자법의 골자입니다.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항상 선반영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늘 변화합니다. 고성장이 몇 년간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저성장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적자에서 흑자로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업은 강하게 진화하기도 하고 퇴보해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발생하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과 기업의 변화와 해당 업체의 미래상을 재빨리 캐치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염승환 이사는 강조합니다. 물론 그 변화를 알아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먼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올랐거나 한창 오르는 주식을 추격 매수할 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들이 주목하기에 앞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대어를 낚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앞의 기업 환경과 실력을 감안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목을 미리 지켜야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토끼 사냥은 수백 명의 몰입꾼이 큰 산을 포위해서 사냥감을 몰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토끼가 자주 출몰하는 길목을 알고 그곳에 그물을 쳐두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속 토끼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야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주목하는 기업의 제품 생산과 출시 일정을 알아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게임 회사는 신작 게임이 출시되기 직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작 출시가 상승 재료인 만큼 게임 종목 투자자라면 해당 업체에서 언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작을 출시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저가 매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길목을 선점하는 투자를 모멘텀 투자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멘텀은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세로 얼마나 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구체적인 종목에 적용했을 때는 주가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재료나 주가가 바뀔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 2월에 한창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을 때 현대백화점, 호텔 신라, 참 좋은 여행 같은 기업들은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실적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시작되었고 미국, 유럽도 백신 스케줄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도 보급은 느렸지만 2021년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곧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를 의미합니다. 해외여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고 투자를 해봐야 지겨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까지 부진하던 유통주와 여행주는 5월에 백신 보급 확대,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여행주는 2배 이상 상승했고 대형 유통주도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6월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오자 주가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DDR5라는 반도체 신제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만에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를 했는데 DDR5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입니다. 기존 제품과는 다르기에 기판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제품 테스트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에 DDR5가 2021년 12월경 출시된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다만 기다리기 지루하고 12월이면 6개월이나 남았기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심텍과 아비코전자 같은 수혜주들이 8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DDR5 출시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자 반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토끼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면 적은 수고로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길목을 미리 지키는 투자법, 모멘텀 투자는 해당 종목의 호재성 재료를 포착하고 6개월 전 저가에 미리 매수하는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노출되면 미련 없이 떠나자. 모멘텀 투자법은 기업의 실적이나 역량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조심할 점도 많습니다. 특히 해당 모멘텀이 언제부터 힘을 발휘하고 언제쯤 소멸될지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2021년 4월의 카카오 액면 분할은 일시적 모멘텀으로서 분할이 이뤄진 이후에는 급속히 효과가 사라지는 단기 호재인 만큼 액면 분할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샀다가 액면 분할이 시행될 즈음에는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멘텀은 재료가 노출된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격언이 나온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사기 위해 실력이 필요하며 뉴스화되면서 재료가 노출될 즈음에는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염블리가 추천하는 산업은 염승환 이사는 종목 분석의 대가답게 구체적인 산업과 기업에 대한 추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찍어주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항공우주,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이 2021년 말 현재 떠오르는 유망 산업이며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재무적으로 탄탄한 1등주를 선택하면 무난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산업과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리서치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포착해서
남보다 먼저 투자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수익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깊이 있는 공부, 빠른 투자 결정, 인내심이라는 삼박자를 잘 갖춘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라고 염승환 이사는 강조합니다. 주린이도 돈 버는 3대 원칙. 박민수. 박민수식 주식 매매 원칙은 모두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주린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많이 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모래 범상어라는 다소 특이한 별명을 지닌 박민수 작가는 3천만 원의 종잣돈을 7년간 투자해 8억 원의 수익을 올린 여의도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입니다. 그도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계속 까먹기만 했다는데 자신의 문제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생각 없는 투자를 하고 전략 없이 매매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름의 원칙을 세워 새롭게 투자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이라는 책을 펴낸 박민수 작가가 내세우는 주식 투자의 원칙은 세계적 명성을 지닌 거장들이 말하는 투자 철학과 비교할 때 테크니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식 주식 매매 원칙은 모두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주식 초보자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많이 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민수의 주식 매매 10원칙. 박민수 작가는 모두 10가지의 주식 매매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긴 해도 읽어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1원칙은 손절매란 없다입니다. 손절매가 없으면 손해 구간이 곧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원칙은 실적, 배당 기반 저평가 회사에 집중하자입니다.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에 기반을 두고 저평가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원칙은 기술적 분석은 몰라도 괜찮다입니다. 거래량과 캔들, 이동평균선 등 기초적인 개념 이외 온종일 시세판에 매달리는 기술적 분석에서 벗어나고자 제안합니다. 4원칙은 충동 구매는 사절한다입니다. 감성적 욕망을 억누르고 이성적 분석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달에 3일 이내로만 투자하자는 5원칙도 흥미롭습니다. 과열된 머리를 식히면서 쉬어가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6원칙은 세 종목 이내로만 투자한다입니다. 많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복잡하고 위험한 만큼 한 번에 세 종목 이내로 심플하게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7원칙은 최대 투자 규모는 연봉을 넘지 않는다입니다. 8원칙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한다입니다. 올인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기법입니다. 9원칙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투자의 동행자로 여기자인데 이들이 대량 순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는 것입니다. 10원칙은 수익난 날은 시세판을 끄자입니다. 수익을 올리면 승리감의 평정심을 잃고 충동 투자하기 쉬운 만큼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돈이 부자 만든다. 김승호, 조병학. 돈의 속성 저자인 김승호 회장은 시간을 이기는 투자를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내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기는 돈이 부자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돈의 비밀을 출간한 조병학 FN 이노에두 대표는 돈을 일하게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비결은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스노우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효과를 알고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시간을 이기는 투자법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부자가 되는 3가지 방안을 말합니다. 첫째는 상속, 둘째는 복권,
셋째는 사업이나 투자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복권은 당첨 비율이 낮은 데다 설령 성공해도 돈의 성질이 나빠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뿐인데 사업을 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남은 길은 타인의 성공에 함께 올라타는 주식 투자인데 이 방법은 직접 창업보다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가지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배당도 받을 수 있으니 능력이 좋은 경영자와 동업하는 셈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한 조병학 FN 이노에듀 대표의 논리도 김승호 회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시간을 팔아 버는 근로소득 방법이 있고, 둘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사업은 결국 타인의 시간을 조직해 돈을 버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만들어진 돈을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에 얹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인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조병학 대표는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장 안전하고 나은 돈벌이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일반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좋은 기업을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 다시 말해 돈이 일하게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주식의 가치는 오르게 되고 투자자는 그 과실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쉬는 시간에도 투자한 기업은 계속 움직여 돈을 벌어다 주는, 즉 돈이 돈을 벌어주는 원리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강조하는 조병학 대표는 S&P 500 기업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2%인데 이는 곧 S&P 500 기업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 외에 매년 12%의 투자 소득을 추가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복리의 비밀과 7위의 법칙. 주식이 평범한 개인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복리의 비밀입니다. 복리는 중복을 의미하는 한자 복에 이자를 뜻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로서 원금과 이자 모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원리입니다.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것이고 원금이 계속 커지기에 돈이 스스로 빠르게 증식합니다. 복리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마법을 발휘합니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김승호 회장은 강조합니다. 복리에 올라탄 투자자는 빠르게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복리로 적용될 경우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손쉽게 계산되는데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71을 해당 이율로 나눌 경우 대략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복리이자가 10%일 경우 자산이 2배로 되는 기간은 72 나누기 10은 7.2년입니다. 72의 법칙은 주식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주식 투자야말로 복리의 마법에 올라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번 수익금을 원금에 더해 재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을 기존 투자금에 더해 재투자할 경우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식을 장기 투자할 경우 복리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주식 투자는 일반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합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동업자가 된다는 것인 만큼 회계 장부와 보고서를 충실히 읽어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고
기업 가치를 분명히 판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들어갈 때도 자신의 정보와 판단을 믿고 투자하고 팔 때도 자신이 정한 적절한 가격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 떠납니다. 가격 변동을 보고 수시로 들락거리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입니다. 빌린 돈이거나 조만간 다른 곳에 써야 할 돈이 아니라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라는 게 김승호 회장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의 공포 속에서 가격이 내린 주식을 모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폭락이나 불경기는 훌륭한 투자자에게 큰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주식 투자는 시간을 이기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 성장의 결실을 독식하는 시장입니다. 1등 아니면 2등, 3등은 버린다. 복리효과 덕분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 투자이지만 투자의 원칙이 바로 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승호 회장의 주식 투자 원칙은 간단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입니다. 존 부동산 투자법이 해당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고르는 것처럼 해당 업계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올바른 주식 투자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업종이든 한 분야에서 1등이 되면 대체로 망하지 않습니다. 1등은 가격 결정권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는 만큼 시장의 위기가 와도 리딩 기업의 특권을 활용해 업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매달 일정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1등을 넘보는 2등도 주목합니다. 1등을 괴롭히는 2등 기업은 늙은 사자를 대신할 젊은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등에는 냉정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3등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종잣돈 1억 원을 만드는 5가지 규칙. 국내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억 원 정도의 종잣돈은 필수입니다. 작은 돈으로는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보람이나 충격이 적어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승호 회장이 제시하는 종잣돈 만들기의 5가지 규칙은 청년층 등 초보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이 5가지 규칙 가운데서 핵심은 마지막,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요령과 재미가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는 만큼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보다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이 1억을 모으는 지름길이며 1억 원을 모아 투자한 사람은 자기 노력에 더해 돈이 일하게 함으로써 두 번째 1억을 더 빨리 모으게 되고 복리의 효과까지 발휘하게 되면서 남들보다 먼저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